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제3장 서블릿 프로그래밍 마지막 시간으로서 서블릿 클래스들 간의 관계와 예제 클래스들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블릿 API가 가지고 있는 전체 구조도를 보시게 되면요. 서블릿이라는 거대한 인터페이스에서 파생되어 있는 제너릭 서블릿 클래스가 있고요. 이 제너릭 서블릿 클래스는 일반적인 용도, FTP라든가 기타 다른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서블릿을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웹상에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가능한 웹 프로그래밍 서블릿은요, HTTP 서블릿이라는 제너릭 서블릿의 파생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 왔었죠. 자, 그럼 여러분 앞으로도요, 서블릿 하면 이 HTTP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메소드는요, 제너릭 서블릿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메소드 역시 자식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핵심적인 클래스 외에 기타 쓰이는 인터페이스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서블릿 컨텍스트, 다음에 서블릿 컴퓨 같은 것들. 자, 이 중에서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컨텍스트 용어 자체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컨텍스트라는 것은 웹 응용 프로그램의 하나의 단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웹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의 컨텍스트라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컨텍스트는 새롭게 또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컨텍스트하고 상호 어떠한 데이터가 호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션이라든가 리퀘스트 범위가 같지 않기 때문에 호환은 안 되는데 이 컨텍스트라는 것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의 범위로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서블릿 리퀘스트하고 그다음에 서블릿 리스판스 두 가지가 있죠. 자, 서블릿 리퀘스트하고 서블릿 리스판스는요, 제너릭 서블릿에서 사용되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해주고, 다음에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처리해주고, 그 두 가지 인터페이스고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HTTP 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청과 응답에 관련된 인터페이스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그다음에 HTTP 서블릿 리스판스라는 인터페이스, 이 인터페이스의 인스턴스로서 우리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HTTP 서블릿 리퀘스트하고 서블릿 리스판스라는 두 가지 인터페이스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되 클라이언트의 모든 요청을 처리해주는 담당 객체가 리퀘스트고요.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해주기 위한 담당 객체가 리스판스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왼쪽에 보이는 리퀘스트 디스패치라는 것은요,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클라이언트 요청이죠. 클라이언트 요청을 다른 쪽 페이지로 넘기고자 할 때, 다른 쪽 포워드 시켜서 넘기고자 할 때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HTML, 서블릿, JSP 페이지 같은 것들을요, 하나의 서블릿 페이지 안에 포함시켜서 인클루드 시켜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리퀘스트 디스패치로서 인클루드라든가 우리가 포워드 작업을 해서 다른 쪽에 있는 자원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HTTP 서블릿이라고는 인터페이스의 몇 가지 메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TP라는 프로토콜 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리스트를 쭉 적어봤는데요. 자, destroy. 자, 이 destroy라는 것은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되어 있는 메소드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죠. 디스토리에 더불어서 init이라는 메소드. init이라는 메소드는 두 가지로 오버로딩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서비스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자, 이 서비스라는 메소드까지 세 가지가 init, 서비스, destroy라는 메소드 세 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라 배우셨죠. 자, 서비스라는 메소드는요,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리퀘스트 객체와 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리스판스 객체가 맥 이벤트로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메소드 같은 것들은요, 자, 서블릿이 실행이 될 때 초기화 파라미터 값으로서 어떠한 데이터를 세팅하고자 할 때, 자, 여기서 말하는 초기화 파라미터라는 것은요, 하나의 컨텍스트, 자, 우리가 서블릿으로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고요. 하나의 컨텍스트로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web.xml이라는 파일이라는 컨텍스트 선정 파일이 필요한데요. 이 web.xml 파일에 여러분이 필요한 초기화 변수를 XML 문법으로 등록을 시키셨다면 그 데이터는 getInit 파라미터라는 메소드 가지고 얻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init 파라미터 네임즈라는 것은 모든 데이터 다 얻어올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 값을 가지고 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쪽에
핵심적인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 외에 우리가 서비스라는 메소드에 좀 더 파생을 시켜서 세분화시키는 메소드가 7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do get이라는 메소드와 do post라는 메소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메소드, 즉 어떠한 요청을 하고자 할 때는 2가지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물론 딜리트라든가 옵션스라든가 헤더, 다음에 put, 그리고 트레이스 이런 것들도 현재 HTTP 스펙 안에 선언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이것을 구현시키는 웹브라우저라든가 서비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do get과 do post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et 방식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get 방식이라는 것은 달라는 거죠. 어떤 걸 달라는 거냐면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에게 어떠한 문서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그냥 get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포스트 방식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에게 어떠한 데이터를 전달을 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 2가지 방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클라이언트 요청을 웹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서블릿, HTTP 서블릿상에서 처리할 때 담당하는 인터페이스, 담당하는 객체가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는 객체인데요. 즉,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되는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담당 객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인터페이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메소드 중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몇 가지 우리가 집어드릴게요. get cookies라는 거. 다음에 현재 요청이 어떤 것인가 알기 위해서 메소드라는 거,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get session이라는 메소드, 그리고 자, request라는 이 객체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가 있는데 저장시키신다는 얘기는요. 이 객체의 공간을 우리가 저장소로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request라든가 나중에 배우시게 될 session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저장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자바 util 패키지에 컬렉션 타입에 들어가 있는 해시 테이블 형태가 똑같습니다. name이 있고요. value라는 요 데이터가 있고요. 이 name에는요, 저장하고자 하는 변수들이 저장이 됩니다. 중복은 안 되고요. value에는 그 name에 맞춰서 저장되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가 저장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로서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set attribute, 다음에 데이터 저장된 걸 가지고 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get attribute 메소드고요. 지우고자 할 때 remove attribute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get request dispatch라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인터페이스에서 request dispatch를 사용하시게 되면 다른 쪽 페이지로 포워드 시킨다거나 include 시킨다고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request dispatch의 인터페이스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로 스트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매개 변수 값은 우리가 포함하고자 하는 파일 아니면 이동하고자 하는 파일에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쿠키라는 거 아직 안 배우셨죠? 쿠키라는 것은요, 우리가 9장 이후에 세션과 같이 배울 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몇 가지 메소드 보도록 할게요. 클라이언트는요, 서버 측에 데이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뭐 get 방식이건 포스트 방식을 요청을 하겠죠. 요청을 하시게 되면 그 요청된 데이터를 서버가 어떠한 요청이 들어왔는가 아셔야 돼요. 어떠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가 보냈는가 알아야겠죠. 즉, 클라이언트가 전달한 어떠한 데이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소드가 getParameter라고 우리는 배운 바 있습니다. 매개 변수에 써줘야 되는 스트링 값은요, 무슨 네임으로 보냈는가 그 네임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죠. 자,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네임을 일일이 나열할 것이 아니라 getParameter names라는 메소드 사용하시게 되면 자, util 패키지에 enumeration 타입으로서 데이터를 쭉 받아오실 수가 있고요. getParameter values라는 것은 전달시키는 데이터, name은 하나인데 데이터, value가 여러 개일 경우를 대비를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얘기를 하고 return 값은 string 배열로 갖고 온다고 본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릭터 인코딩이라는 것은 현재 캐릭터에 인코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remote addr. 자,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시킨 이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돼요. 클라이언트 IP가 몇 번이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사용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호스트 네임을 얻고자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보이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제로서 우리가 서블릿 리퀘스트를 이용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헤더 값이 어떤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는요, 필요한 파일들을 ch3 언더바 웹이라는 폴더에 다 복사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오픈시켜서 테스트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header.html 파일하고요.
다음에 서블릿 파일. 서블릿 파일은 자, 우리가 톰캣 이클립스 사용하고 있고요. 이클립스에서 WTS라는 플러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바 소스란 폴더에 헤더라는 HTTP 헤더라는 자바 파일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header.html 파일에서는요, 테스트라는 이 링크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서블릿 슬러시 http 헤더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스를 그냥 여러분이 교재를 이용을 해서 받으신 소스를 그냥 사용하신다면 이 서블릿 글자 앞에 슬러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경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클래스가 여러분이 이러한 클래스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저와 같이 ch3 언더바 웹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즉 루트라는 컨텍스트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별도로 컨텍스트를 만드신 분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저는 별도로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이 클래스를 예제를 실행할 건데요. 이렇게 루트에다가 파일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요. 별도의 또 다른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카피해서 쓰시는 분들은 앞에 슬러시자를 지워주셔야지만 정상 처리가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HTTP 헤더란 클래스의 내용은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헤더의 목록을 가지고 옵니다. 역시 리퀘스트로부터 갖고 오고요. 이 리퀘스트는 서비스라는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에 포함되어 있네요. 자, 서비스단 메소드의 리퀘스트로부터 get header names 하고 우리가 enumeration 타입으로 가지고 옵니다. 열거형 데이터고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만큼 반복을 할 겁니다. has more element 그리고 next element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빼옵니다. 다음에 get header names가 헤더의 이름들을 가지고 오는 거였다면 헤더의 밸류를 갖고 오는 것은 get header라는 메소드 가지고 갖고 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열거형 데이터가 li 리스트 태그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지금 서버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이 서버를 작동하도록 하시고요. 자, 서버가 작동이 되셨으면요. 웹브라우저에서 헤더 페이지를 오픈하시고 링크를 클릭해 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 보이시고요. 자, 하단에 여러분 상태 바를 보시게 되면요. 제가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링크되어 있는 이곳에 마우스를 위치를 했더니 웹브라우저 하단에 상태 표시줄에 자, 로컬호스트 8080 ch3 언더바 웹 슬러시 서블릿 슬러시 http 헤더라고 정확하게 보이죠? 링크가 맞은 관계로 클릭하시게 되면 헤더 정보가 나오겠네요. 자, 헤더 정보 중에 accept라는 헤더 정보, 그리고 refer라는 헤더 정보, accept language라든가 인코딩 방식, 유저의 에이전트라든가 호스트 네임, 그리고 커넥션 방법 이런 것들이 헤더 정보에 포함이 돼서 현재 이 클라이언트의 정보다라고 출력을 시켜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예제는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헤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리퀘스트로부터 get 헤더를 이용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리스파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HTTP 서블릿 리퀘스트가 요청에 대한 담당 객체였다면 HTTP 서블릿 리스판스라는 것은 응답, 서버가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신 후에 이 처리된 결과 값이라든가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담당 객체가 리스판스가 되는 거예요. 응답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역시 9장에서 배우실 내용이지만 쿠키를 저장하기 위한 add 쿠키라는 메소드, 그리고 페이지를 이동하기 위한 send redirect라는 메소드, 다음에 헤더 값을 지정하기 위한 set header라는 메소드, 그리고 출력 스트림, 클라이언트 보내고자 할 때 단순한 문자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바이너리 데이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출력하고자 할 때 출력 스트림.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받고자 할 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다운이지만요. 서버 측 입장에서는 파일을 보내주는 것이죠. 출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get writer라는 것은 단순한 출력 스트림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get set content type이라는 것은 mime 타임에 즉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양식으로서 서버 측의 메시지를 받아야 할 것인가 그걸 정하는 mime 타임과 인코딩 타입을 적어주시는 메소드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send redirect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서 어떠한
글자를 클릭했을 때 페이지 이동하실 수가 있죠. 보통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A 태그를 이용해서 링크를 걸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링크 작업과 유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매개 변수에 있는 스트링 값 안에 있는 이 값으로서 페이지를 이동시켜주고 페이지를 바꿔주는 메소드예요. 자, set 헤더는요, 페이지 클라이언트가 보고자 하는 페이지에 여러분이 필요하신 헤더 값을 저장을 시켜가지고 정보를 보관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는 메소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판스 객체에서, 즉, 이 리스판스라는 것은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어떠한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을 응답해주는 것이죠. 자, 응답해주는 결과 중에서 이 상태 코드에 따라서 정확한 결과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100번 코드는 우리가 눈에 볼 수는 없습니다. 정상 처리이기 때문에요. 302번도 마찬가지고요. 임시로 다른 쪽으로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확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401번부터 503번까지가 앞으로 종종 사용하실 부분이 되는데요. 바로 페이지가 없거나 서버 측에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그랬을 경우에 흔히들 말해서 오류 페이지라 그러는데 401 페이지라는 것은 권한이 없는 경우에 404 페이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요청한 페이지가 없을 경우에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파일명을 대소문자를 철저하게 구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대소문자가 틀렸을 경우에도 not found 즉 404 에러가 표시가 될 거예요. 자, 405 에러라는 것은 not supported라고 되어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에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 방식을 크게 get 방식과 post 방식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get 방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서버 측이 구현해 줘야 되는 서블 클래스에 do get을 구현시켜 주셔야 되는데 잘못해서 do post를 구현시켰다. 그러면 엄연히 잘못되어 있는 요청이죠.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메소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에러가 405 에러라는 것입니다. 자, 500번대로 시작하는 에러 페이지는요, 서버 측 에러라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서블릿 컨테이너, 텀캣에서 여러분이 작성하신 서블릿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500번은 일반적으로 서버가 가지고 있는 이 서블릿 문법상의 에러를 얘기를 하고요. 501번인가 503번 역시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호출하게끔 됩니다. 간단하게 자 리스판스의 객체 중에서 send redirect랑 그다음에 set header라는 두 가지 메소드를 한번 이용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 pool.java라는 서블릿 파일 하나만 오픈시키셔 가지고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전 페이지는 닫고요. 자, 우리가 볼 것이 클라이언트 풀 됐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풀 페이지에서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우선 set content type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text/html 해서 html 페이지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겠다. 캐릭터 셋 인코딩까지 한글 처리 완료 파일 끝났고요. 자,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력 스트림, 프린트 스트림을 갖고 문자 형태로 보내줄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13번째에 있는 set 헤더란 부분인데요. set 헤더란 부분에 여러분 두 가지 매개 변수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력하는 것은 헤더의 이름, 존재하고 있는 헤더의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그 헤더의 밸류가 돼요. 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헤더는요, 리스판스 객체니까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 줄 때 그 정보들을 담고 있는 공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리프레시, 화면을 갱신할 거예요. 언제 갱신할 거냐면 이 숫자의 의미는 초를 얘기를 합니다. 즉 3초 후에 헤더 페이지를 갱신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예제는요, 3초가 지나면 화면에 있는 페이지가 새로 고침이 돼서 본 페이지, 클라이언트 풀이라는 본 페이지가 다시 리로드가 되겠다는 예제입니다. 자, 한 번 로딩 될 때마다 우리가 count라는 멤버 변수를요, 한 번씩 증가시킴으로써 몇 번 호출되는가 테스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블릿 페이지, count라는 클라이언트 풀이라는 페이지를 한번 우리가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란 숫자가 보이죠? 3초 후에 새로 고침이 되고 2가 됩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새로 고침되는 흔적을 보실 수가 있죠? 화면이 리프레시 돼서 3초 후에 한 번씩 리프레시, 즉 새로 고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봐야 될 내용들을요,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객체가 리스판스 객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서블릿이 가지고 있는 내용,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란 두 가지 객체를 응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채팅 프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채팅 프로그램은요, 여러분이 그동안 써오셨던 인스턴스 채팅 메시지와 다르게 실시간으로 전달한 메시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 클라이언트가 두 명이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이 두 명의 클라이언트가요,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각자. 물론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페이지가 뜨겠죠. 자, 뭐 안녕하세요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럼 글자가요, 바로 클라이언트 2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 저장이 돼요. 서버에 저장이 되고요. 클라이언트 2번이 하는 동작은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1초라든가 2초라든가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새로 고침해 와요. 즉 글자를 보내는 클라이언트는 보내는 그 글자를 서버에 전달을 하고요. 받는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장되는 서버의 목록 중에서 항상 그러니까 그 일정한 시간마다 그 리프레시함으로써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하면 실시간 채팅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메시지를 갱신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가깝겠네요. 자,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거. 자, 앞에 있는 그림은요, UML에서 사용할 수 있는 use case 다이어그램과 클래스 다이어그램인데요. 자, 액터,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동작은요, 로그인을 할 거고요, 다음에 채팅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작성하셔야 될 파일은요, chat.html, 그다음에 chat-login.sublit 파일, 그리고 chat 서버 파일, 글자를 입력하는 chat input 파일, 이렇게 세 가지 서블릿 클래스가 사용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전 시간에 복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클립스에서 오픈해가지고 소스 분석하시고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픈시킬 파일이 chat.html 파일, 두 번째, 자, chat login 파일, 그 다음에 chat 서버 파일, chat input 파일. 자, 첫 번째, chat HTML 파일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HTML 파일을 오픈하시게 되면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하나 뜰 겁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입력하시게 되면요, 바로 서버 측에 데이터가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이 되겠죠. 전달받는 페이지의 이름은요, 자, 여러분 교재에는요, 슬러시 서블릿 슬러시 챗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제를 루트 컨텍스트에서 바로 실행했을 경우에는 이런 걸 여러분 교재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루트 컨텍스트가 아니라 ch3 언더바 웹이라는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책에 있는 소스를 약간 변경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새롭게 컨텍스트를 만드신 분들이라면 저와 마찬가지로 변경하셔야지 정확하게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이 입력한 ID, 사용자 ID 값은 name, id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이 저장되어 있는 id라는 변수 값을요, chat 로그인이라는 파일에서 읽어 들여 오셔야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데이터를 우리가 읽어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뭐라 그랬죠? 그건 바로 getParameter라는 메소드가 있다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세 가지 라인은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생략할게요. 자, 리퀘스트,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요청에 대해서 한글 처리, 인코딩을 해주겠다는 메소드이고요. 이것은 서블릿 API 2.3에 추가된 메소드로서 클라이언트가 보내오는 리퀘스트, 즉 응답에 대한 한글 처리해주는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set content 타입에 적어놨던 캐릭터 셋은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응답해줄 때 사용하는 한글 인코딩 처리 방법이에요. 두 가지가 있으면 한글이 깨지지 않을 거란 얘기고요. 세 번째 있는 것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고자 하는 출력 스트림을 정하는 부분이니까 세 가지는 어떠한 서블릿 클래스를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 지금 구현시킨 메소드가 두 포스트죠. 두 get이 호출된다 하더라도요, 포스트로서 작업을 넘기고 있는데 왜 그런가 볼까요? 우리가 chat.html 파일에서 포스트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메소드에 포스트로 적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즉 두 포스트라는 서비스 메소드가 호출될 거예요. 자, 만약에 두 get만 구현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에러 메시지 본 거 있었죠? 405 에러가 뜰 거예요. 잘못된 메소드 요청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선 클라이언트가 보내온 데이터 id라는 값을 보냈습니다. id라는 값을 클라이언트가 보냈죠. 이 id라는 값을요, 우리가 읽어와서 널 값이거나 아니면 입력된 글자가 없을 경우에 어디로 갑니까? 자, response의 send redirect라는 메소드는 페이지를 이동시킬 때 쓴다 얘기를 했었죠. 어디로 가라? chat.html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라는 얘기예요. 자, id가 입력이 안 된 채 현재 페이지가 호출되었다라면 다시
id 입력하는 chat.html 페이지로 이동하라는 메소드고 send redirect라는 메소드는요 페이지를 이동시키고 전환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예요.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레임을 나눠놨는데요. 위쪽에 있는 프레임에서는요, 챗 서블릿을 호출하도록 하고요. 아래 있는 프레임에서는요, 챗 인풋이라는 서블릿을 호출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루트 컨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위 컨텍스트 이름을 제가 추가시켜서 소스를 약간 변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챗 서블릿하고 챗 인풋하고 두 가지 서블릿 클래스를 호출할 때 물음표 뒤에 id는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매개 변수 id 값을 우리가 추가시켰죠. 이 얘기는요. 자,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 파일을 호출하고자 할 때 웹에 있는 어떤 자원을 호출하고자 할 때 물음표하고 name equal value를 쌍을 가지고 데이터 전달하시게 되면 그 데이터는요. 해당하는 이 챗 인풋 또는 챗 서블릿이라는 클래스가 get 파라미터 id 하는 식으로 얻어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있는 챗 서블릿에서는요, id 외에 앰퍼센드 연결을 했어요. first는 true라는 두 번째 매개 변수를 또 전달을 시켰네요. 자, first true라는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get 파라미터 first라고 입력하시게 되면 true라는 값을 가지고 가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서블릿 클래스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챗 서블릿 클래스에서는요, init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서비스 두 get과 두 post 두 가지가 보이네요. 자, init이라는 메소드에서는요, 메시지를 저장하기 위한 배열 값을 임시로 10개로 초기화 시켰습니다. 즉, 이 서블릿 클래스가 실행이 되게 되면 메시지가 저장될 위치를 10개로 한정을 지어서 초기화 시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전달시킨 방식이 어떤 건가 볼까요? 챗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호출했습니다. 이거 문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거죠. 프레임 태그에 의해서. 이 방식은 get 방식이 되는 거예요. get 방식은 문서를 요청하는 거라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럼 두 get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될 겁니다. 두 get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두 get이라는 메소드에서 자, id 값을 가지고 옵니다. 이 id 값은요, 챗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메소드 이 페이지에서 매개 변수로서 파라미터로 id를 전달을 시켰죠. 이 id 전달되어 있는 데이터는요, 서블릿 클래스에서 get 파라미터로서 얻어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래쪽에 있는 string util.to 한글이라는 메소드는요, 이전 시간에 사용했던 한글을 처리하기 위한 메소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을 때 그 메시지 값을요, 어디다 저장을 시킬 거냐면 바로 배열, 위에서 선언시켰던 배열에다가 저장을 시켜줄 거란 얘기고요. 하단에서는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상단에 메타 태그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리프레시 역할을 통해서 2초 후에 화면에 페이지를 새로 갱신할 건데 서블릿 패키지에 서블릿 이 경로에 챗 서블릿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지를 새롭게 갱신하는 역할을 해주겠네요. 갱신을 하면서 메시지란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화면에 출력을 시키고요. 사이즈 개수만큼 반복을 해서 10개씩 해서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시켜 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챗 인풋이라는 서블릿 클래스를 보시게 되면요. 두 get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글자를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상단에 한글 처리 위한 부분이 코딩되어 있고요. id가 똑같이 넘겨받았네요. 이 챗 인풋이라는 페이지도요. 챗 로그인한 페이지로부터 넘어오고자 할 때 id 값을 가지고 왔죠. 그 id 값을 가져와서 어떤 사용자가 입력했는가 그 글자를 표시할 거예요. 자, 중간에 17번째 라인부터 마지막 라인까지 보시게 되면 HTML 태그가 쭉 보이시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페이지는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sen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서버에 전달을 시켜줄 거고요. 전달시키고자 하는 서버의 메소드 방식은 포스트고요. 서버의 위치는 자, 컨텍스트 다음에 챗 서블릿 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챗 서블릿에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의 타겟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달을 시켰고요. 여러분들은 누가 보냈는지, 다음에 어떠한 글자를 보냈는지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채팅 프로그램 예제를요, 우리가 창을 2개 띄우셔가지고 웹브라우저 2개 실행하셔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것을 클라이언트 1번이라고 로그인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 새로 고침되는 관계로 요걸 닫고 요걸 합시다. 자, 조금 전에 카운트 해저가 3초에 한번 실행되는 걸로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행된 것 같은데요. 자, 사용자가 아이디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하나 오픈이 됐고요. 두 번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창을 새롭게 하나 열게요. 자, 왼쪽에 있는 사용자를요, 테스트 1번이라고 합시다. 자, 로그인 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용자를요, 테스트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페이지는요, 지금 위쪽에 아래쪽에 두 가지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테스트 1번, 테스트 2번. 위쪽에 있는 게 챗 서블릿 클래스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챗 인프 클래스예요. 이 두 가지 클래스가요, 여러분들 2초에 한 번씩 새로 고침을 하기 때문에 페이지가 다시 바뀌어 보이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좀 창이 좀 작은 관계로 스크롤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테스트 1번 사용자가요,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했다 가정합시다. 이 글자는요, 잘 보십시오. 이 입력된 글자는요, 바로 두 번째 클라이언트에 보이지 않아요. 이 두 번째 클라이언트는 2초 후에 서버에 있는 메시지를 갱신함으로써 그 글자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현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글자 입력할게요. 자, 엔터 쳤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보였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 페이지는요, 2초 후에 그 글자가 갱신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반갑습니다. 2번 클라이언트도 응답 메시지를 입력할게요. 됐나요? 그럼 입력한 글자는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 페이지에 바로 보이지가 않고요, 2초 후에 새로 고침이 된 다음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전송했고요. 지금 2초 후에 데이터 갱신된 상태에서 보이고 있죠. 화면이 좀 크면 제가 좀 넓게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좀 작은 관계로 스크롤 돼서 보는 바람에 좀 불편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클라이언트가 서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이 서블릿의 예제를 한번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서블릿 컨텍스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우리 예제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것은 이 컨텍스트 자체 용어에 갖고 있는 의미가요. 우리가 작성하시게 될 웹 응용 프로그램의 하나의 단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시는 이 응용 프로그램, 웹 어플리케이션은 하나의 서블릿 컨텍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응용 프로그램의 개수하고 똑같이 컨텍스트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블릿 컨텍스트는요, 반드시 이 컨텍스트의 환경 설정 파일인 web.xml 파일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다고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블릿의 디렉토리 구조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 자, 웹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웹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모임을 얘기를 합니다. 즉, 서블릿, 기타 UT 클래스, 다음에 JSP, HTML, 아니면 이미지라든가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스타일시트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이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게시판이라든가 쇼핑몰 이런 것들이 이루고 있죠. 그러한 응용 프로그램 하나하나를요, 우리 서블릿 쪽에서는 컨텍스트란 이름을 갖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컨텍스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거고요. 컨텍스트라는 것은 여러 개의 서블릿과 JSP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실행될 수 있는 실행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서블릿과 JSP 간에 서로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하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웹 응용 프로그램은 반드시 하나의 실행 환경, 하나의 컨텍스트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컨텍스트가 다르다는 얘기는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컨텍스트를 얻는 방법은요, 서블릿 컨피그에 대한 get 서블릿 컨텍스트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서블릿 컨텍스트가 어떤 것인가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 서블릿 컨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리스트 보시게 되면요, 우선 이 컨텍스트도 리퀘스트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저장소로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의 이름을요, 우리가 흔히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에 저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컨텍스트에 저장시켜주는 방법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리퀘스트 마찬가지로 네임과 밸류를 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네임은 중복되지 않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요. 데이터의 저장 방식은 해시 테이블 구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set attribute고요. 가지고 올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get attribute. 지우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remove attribute. 자, 저장할 때 매개 변수는 어떠한 이름, name이고요. 어떠한 value, object 타입입니다. 이름들을 전부 가지고 오고자 할 때는 attribute names 해서 갖고 오실 수도 있고요. get init parameter라는 것은 자, 컨텍스트 가지고 있는 환경 설정이 어디라 얘기를 했죠? web.xml 파일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 web.xml 파일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예제가요. JSP란 워크스페이스에 ch3 언더바 웹이라는 하나의 폴더죠.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만드신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클립스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WTS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서블릿 클래스하고 그다음에 HTML 또는 자바스크립트, JSP 소스는요. 웹 컨텐트 안에 저장을 시키시고 그다음에 자바 소스 안에 저장시키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실제 이 두 가지가 웹상에서 서비스가 돼서 컴파일 돼서 올라가는 위치는요. 자, 또 하나의 폴더, 점으로 시작하고요. deployables라고 되어 있는 폴더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폴더가 보이시죠? 그 안에 파일이 똑같이 보이죠? web-inf란 폴더 이동하시게 되면 클래시스란 폴더에 작성하신 서블릿 클래스가요. 컴파일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클립스에서 WTS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하나의 컨텍스트, ch3 언더바 웹이라는 하나의 컨텍스트에 반드시 web.xml 파일이 하나가 존재하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자,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 서블릿이 가져야 될 환경 설정에 대한 정보를 쭉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서블릿 웹.xml 파일들도요.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요. 바로 웹.xml 파일에 초기화 파라미터 필요하다면 어떠한 초기화 값을 집어넣어서 서블릿 클래스에서 그 데이터를 찾아가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쓰는 메소드가 getInit parameter라는 메소드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서블릿 컨텍스트의 버전을 우리가 알아오고자 할 때 get major 버전과 minor 버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요. get request dispatcher라는 메소드예요. 자, 이 메소드는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request dispatcher를 이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를 리턴 시켜주는데요. request dispatcher라는 것은 현재 있는 페이지에서 다른 쪽 페이지로 이동하고자 할 때 forward라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현재 있는 페이지에서 다른 쪽에 있는 페이지 내용을 삽입하고자 할 때 include라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request dispatch라는 인터페이스 역할이에요. 인터페이스 때문에 직접 객체 생성하실 수가 없고 얻어 오셔야 되겠죠. 맥에벤스 들어가 있는 스트링 값은요. 우리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페이지 주소, 다른 페이지를 삽입하고자 하는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했던 request dispatch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클라이언트 요청을요, 다른 자원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 include라든가 forward를 이용을 해서 include란 메소드, 죄송합니다. forward란 메소드, 그리고 include란 메소드 갖고 다른 쪽에 있는 자원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컨텍스트로부터 get request dispatcher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맥의 변수로는요, 자, get request dispatcher라는 매개 변수는 어떠한 페이지를 이동할 것인지, 어떠한 페이지를 삽입할 것인지를 즉 페이지 URL을 입력했다라면 forward와 include 페이지에서는 해당하는 request와 response를 같이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요청을 다른 쪽 자원으로 전달하고 이동하고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내용을 현재 있는 응답 객체 안에 포함을 시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include를 통해 가지고 예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include 서블링하고요. 다음에 in이라는 서블릿 파일 두 가지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in 자바 파일하고요, including 서블릿 파일하고 두 가지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 in 자바란 파일은요, in 자바 서블릿 파일은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서블릿 안녕하세요, in 서블릿입니다라는 글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두 번째, including sublet이라는 파일은요, 자, 내용의 다음 내용은 다른 서블릿의 내용을 include 한 것입니다 라고 표시해놨고, 바로 서블릿 컨텍스트로부터 request dispatcher를 얻어왔고요, include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네요. 자, get request dispatcher를 사용하실 때 매개 변수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서블릿이 가지고 있는 in이라는 서블릿, 조금 전에 살펴봤던 서블릿이죠. 그 서블릿을 가지고 와서 이 서블릿을 화면에 포함시켜줘라. 즉, including 서블릿 안에 포함을 시키라는 내용이 돼요. 자, request, response가 같이 전달이 돼서 포함을 시켜주겠네요. 자, 그러면 자, including sublet이라는 파일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새로 열게요. 이것은 새로 고침이 되는 관계로 우리가 적절하게 표시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로컬 호스트에 8080. 자, 서블릿 중에서 자,
자, including 서블릿 호출했어요. 자, including 서블릿 호출했더니 안녕하세요, in 서블릿입니다 라는 글자가 보이시는데 including 서블릿 자체는 이 글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죠? 없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그리고 이곳은 두 가지 내용밖에 없었죠. 사이에 있는 이 글자는요, in 서블릿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글자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 내용을 삽입해서 쓰고자 할 때 request dispatcher에 include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소스 보시게 되면요, 하나의 소스 같이 보이죠? 이게 include의 특징이 됩니다. forward라는 것은 지금 다루진 않았는데 다른 쪽 페이지로 전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forward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양을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초기화 파라미터, web.xml에 사용할 수 있는 초기화 파라미터 값을요,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카운트로 이용을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getInit 파라미터라는 메소드 이용하시게 되면 web.xml 파일에 저장된 정보를 가져오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져온 내용을 본 예제에서는 카운터, 방문자의 수로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카운터 서블릿 파일을 오픈시켜 보도록 하죠. 자, 카운터 서블릿 파일을 시작하시게 되면요, 화면에 자, 로드라는 메소드가 있고 세이브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니시라는 초기화 메소드가 있고 서비스라는 메소드가 있죠. 그러면 서비스라는 메소드 이전에 이니시라는 메소드부터 실행이 될 테니까 거기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init이라는 최초에 한번 실행되는 이 메소드에서는요, 여러분이 서블릿 컨텍스트 값을 얻어갔고요, get init 파라미터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죠. 자, init 파라미터 중에서 파일이라는 값을 가지고 오겠대요. 파일이라는 값이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파일이라는 값은요, 자, 필요 없는 거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web.xml 파일을 오픈하셔가지고요, 파일이라는 초기화 파라미터가 있는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web.xml 파일 존재하는 위치는요, web-inf 폴더라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web.xml 파일이 있습니다. 자, web.xml 파일 내용들 중에서 쭉 내리셔가지고요, 여기 있습니다. 서블릿이라고 되어 있는 일레먼트 안쪽에 자, init 파라미터라는 일레먼트가 보이시죠? 자, 이 얘기는요, 파라미터 이름이 name이고요, 파라미터 그 name의 밸류 값이 슬러시 web-inf의 count.dat래요. 즉, 파일이라는 값을 읽어가시게 되면 count.dat라는 파일을 불러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getInit 파라미터를 이용하셨을 때 스트링 파일 값에는요, 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란 얘기고요. 만약에 그 데이터가 없다라면 임시로 그 값을 부여하고요. 그 데이터가 존재한다라면 파일의 실제 리얼 패스 값을 갖고 오도록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 드라이브 어느 위치에 무슨 파일이다 라고 갖고 오겠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하는 작업이 로드 작업이에요. 로드 작업을 하는 이유는요, 이 count.dat 파일로부터 여러분들이 기존에 저장되어 있었던 카운터 값을 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그 값들이 없다면 초기화시켜서 0부터 1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그 값이 존재한다면요, 어제 있는 값을 우리가 오늘 추가시켜가지고 카운터, 누적 용도로 계속 쓰는 예제예요. 그래서 처음에 로드해서 count.dat라는 이 데이터 파일로부터 현재 저장되어 있는 카운트수를 가져오도록 해놨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그 데이터 화면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서비스란 메소드가 실행이 되겠죠. 서비스란 메소드에서는요, 현재 카운트를 증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왔거나 처음 실행시켰을 때 초기화시켜서 1부터 시작했거나 어쨌든 클라이언트 요청이 발생했기 때문에 카운트를 한 명 증가시켜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의 카운트를 화면에 출력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증가된 카운터는요, 언제 다시 counter.dat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냐면, 저장이 되어야지 다음번에 또 로딩을 할 때 사용하겠죠. 저장되는 시점은요, 바로 destroy라는 메소드가 작동하는 시점이에요. destroy라는 메소드는 언제 호출된다 그랬습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블릿을 종료하고 서블릿 컨테이너가 종료가 될 때, 우린 톰캣이죠. 톰캣이 중지가 되었을 때 이 save라는 메소드가 호출된다는 뜻이에요. 자, save라는 메소드는 무슨 작업을 합니까? save라는 메소드에서는 그 내용을 저장시켜주는, 즉 파일에다가 저장시켜주는 작업을 하겠죠. 저장시켜주는, 즉 생성되는 파일, 저장되는 파일의 이름은요, 아까 읽어왔던 이 위치에 저장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카운터가 한번 정확하게 세워지고 파일에 저장이 되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er.dat라는
d8라는 파일이 호출된 거 확인해 볼게요. 현재 여러분들은 counter.d8라는 파일이 여러분 컴퓨터에 없을 거예요. 저도 확인해 볼까요? 자, 저장되는 위치는요. 자, web-inf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는데 JSP에 지금 쓰고 있는 컨텍스트가 ch3 언더바 웹이죠. 이 폴더에 자, WTS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deployables라는 곳에 가셔야 된다고 그랬었죠. 자, 이동하시고 다시 한번 이동하시고요. web-inf라는 폴더에 자, 여기에 count.d8라는 파일이 보일 거란 얘기예요. 여기에 카운터가 저장되어 있겠죠. 자, 이게 없으신 분들은 서블릿 컨테이너를 종료하시게 되면 이 파일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 내용을 읽고 와서 화면에 이제 데이터 출력을 시켰죠. 새로 고쳐 볼게요. 2명, 3명, 4명 늘어나죠. 자, 늘어나지만요. 이 데이터가 바로 저장이 되는 거 확인해 봅시다. DAT 파일. 현재 아무것도 없죠. 저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경시킨 데이터 내용들이 있죠. 이 변경시킨 데이터 내용은 언제 저장이 되냐면 바로 서블릿 컨테이너가 종료되었을 때요. 자, 그러면 서블릿 컨테이너 종료를 시켜볼까요? 자, 서버 화면에서요. 스타티드 되어 있는 것을 스탑 종료시키겠습니다. 자, 종료가 됐어요. 자, 종료가 되고 나서 바로 그 서버 파일이 화면에 보이겠다는 얘기예요. 자, 종료가 되었죠? 그러면 자, counter.d8라는 파일 내용이 보이는 거 확인해 봅시다. 자, 아까 7명이 했던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서블릿 컨테이너가 중지가 되어셔야지만 counter.d8 파일이 저장이 되는 예제예요. 다음번에 실행하시게 되면 이 데이터 이어서 8번부터 카운트가 매겨지겠죠. 자, 여기서 알고자 하는 예제는요. 그러니까 init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web.xml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본체가 좀 거리가 좀 있지만요. IO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저장을 시키고 읽어오는 부분들을요. 우리가 서블릿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3장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서블릿 클래스를 이제 배우셨으니까 JSP를 이용을 해서 좀 더 편하게 우리가 그 웹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